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마지막 12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11번째 시간에 K 약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토대로 영어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 자료를 충실하게 예습과 복습하는 것. 두 번째는 한국인으로서 수업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영어는 존재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읽기 자료. 우리 K 약사님도 저번 11번째 나눔 때, 그리고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전트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했을 때도 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읽기 자료들을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줍니다. 이제 PDF 파일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참고도서나 주저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읽기 자료를 읽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또한 수업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읽기 자료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K 학사님도 그리고 저도 저번 11번째 나눔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읽기 예습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읽기 예습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론식, 북미에는 뭐 제가 캐나다를 이제 예를 들고 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캐나다나 미국이나 북미잖아요. 그럼 북미식 그 수업에는 토론식, 세미나식 수업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대학은 교수가 100% 강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토론, 질문, 그리고 소그룹 활동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 즉슨 읽기 자료를 미리 내가 학생으로서 소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업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토론에서 소외된다라는 것 자체가 영국에서는 독일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석박사 과정이나 독일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것은 주로 교수님과의 1대1 논문을 쓰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북미권은 여기서는 영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과 같은 유럽의 비슷한 그런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미권은 유럽과는 대륙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북미권은 정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소논문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그런 식의 뭐 그런 식의 발제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심지어 교수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소논문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한 수많은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바탕이 읽기 자료를 미리 소화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읽기 예습이 왜 중요한가라는 점에서 두 번째 이유는 수업 참여가 성적을 매기는 데 있어서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뭐 얼마나 높겠어, 뭐 이게 점수가 얼마나 차지하겠어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A를 받을 수 있는 한국 학생이 마이너스를 받거나 B 플러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업 참여라는 게 이제 성적을 받는 퍼센티지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교수들은 읽기 자료를 근간으로 한 발언을 평가에 직접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예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기를 효과적으로 예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교수마다 읽기 분량과 난이도가 다릅니다. 리젠트 칼리지에서 THM을 과정을 할 때 모든 THM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해야만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과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교수가 요구하는 그 이전에 10년 동안 그 수업을 가르치던 교수가 요구하는 분량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책 한 권씩을 읽어야 하는데 그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그 근대와 후기 근대 시대의 철학자들의 책입니다. 카일 막스의 책이라든지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1차 문헌을 책 한 권을 다 읽고 토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그 수업의 계획서는 읽기가 정말 헤비하니 정말 많으니 미리 준비해라 아니면 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다음번으로 미루라라는 얘기도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이유로 강의 계획서를 먼저 꼼꼼히 읽으면서 핵심 주제와 리딩 리스트가 어떤지, 읽기 목록이 어떤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 읽기 자료를 전체로 세세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것과 관련한 abstract을 먼저,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에 대한 요약이 먼저 항상 뭐 소논문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에는 이제 abstract이 항상 있거든요. 그 요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소개를 도입 부분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 소논문의 도입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읽어서 그렇게만 읽어도 항상 북미권의 글쓰기 방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씩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핵심 논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굵은 제목 그리고 요약 문장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 요약 문장들이 또 있거든요. abstract에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논의 포인트를 추출해 낸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토론식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토론식 수업에서 할 질문들을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읽기 자료의 그 저자는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이것과 관련한 실제 적용 예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토론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읽기 자료를 예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복습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읽기 자료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교수가 그 읽기 자료를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라라고 자기의 어떤 강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읽기 자료를 읽으라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읽기 자료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가 그것을 읽으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파악하고 난 뒤에 이제 효과적으로 복습을 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교수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그 교수가 하는 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먼저 효과적인 복습을 위해서는 강의 노트, 이제 교수들이 이제 짧게 주는 강의 노트들이 있거든요. 강의 노트와 읽기 자료를 연결하는데 특별히 주변에 있는 현지 학생들이 어, 그 뭐라 그럴까요? 노트 테이킹 한 것을 잘 관계를 맺어서 이럴 때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을 이제 ESL 학생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한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조교들이 TA라고 하거든요. Teaching Assistant라고 하는데 이런 TA들이 먼저 이런 것들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에 노트 테이킹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대학원에 온 학생들은 노트 테이킹을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언더그레주에이트 대학 학위를 한 학생들은 노트 테이킹 정도는 우리보다 인터내셔널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그런 읽기 자료를 그, 그들의 노트 테이킹을 그 잘 받아서 메모하고 하이라이트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습을 위해서 먼저 내딛어야 하는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내 말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결국 자기 언어로 요약해야만 그것을 토대로 결국에는 이후의 박사 과정에서 또는 석사 과정에서 내 논문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로 요약하면 일단 기억과 이해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우리는 어차피 이 배운 내용들을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공부했던 이 내용을 어찌 했든 간에 한국어로 먼저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내 말로, 내 한국어로 요약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때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나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터디 그룹을 우리 나름대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학기 초부터 동기들과 리딩 그룹을 구성하면 복습과 토론 준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습, 수업, 복습의 루틴을 자기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어떤 공부 잘했던 한국인 이제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루틴을 하나 제시해 드린다면 먼저 수업 예습은 수업 전날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앱스트랙과 결론을 먼저 읽고 핵심 지문을 두세 개 정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토론 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한 개 이상 시도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름 또 뿌듯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후 24시간 내에 렉처 노트와 리딩을 정리해서 요약을 한 단락으로 만들고 키워드를 그거를
목록을 만들어내면 좋다라고 이런 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어떤 그런 루틴을 만들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 그룹과 관련해서 이 줌이 결국 인기를 끌었던 이유,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시절에 다른 어떤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 소그룹, 브레이크아웃 룸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을 나눔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기능들도 좋았죠. 뭐 음성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끊김이 없이 잘 소통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 줌은 어쨌든 이런 기능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특별히 브레이크아웃 룸, 소그룹 이런 방이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에서 수업 듣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소그룹 나눔을 하기 위한 최적의 편의성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코로나 대유행 시절에 줌으로 이제 청강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줌이 이런 강의를 녹화하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참 잘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녹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도 저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하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수업에 참여하기입니다. 한국 학생이 수업에서 보이는 특징은요. 일단 강점과 약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강점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기와 준비성이 참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와 어쨌든 유학을 가는 분들은 나는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결정하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리딩을 충실히 해오고 과제 기한을 잘 지키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험과 평가에 강합니다. 그래서 뭐 암기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꽤 높은 탑 티어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력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서구권의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 좀 어색해해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의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논리적인 사고력은 꽤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그룹 프로젝트에서 마감과 퀄리티를 책임지는 실행자 역할을 자주 맡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수 받는 거를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학생들은. 그래서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려움으로 자주 한국 학생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은요. 발언과 토론 참여가 소극적이다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 K 학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우리가 받아왔던 수업이 주입식, 강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수와 즉석에서 의견을 주고받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로 즉흥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또 실수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완벽히 준비된 질문만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어색해해요. 그냥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는 학습 문화에서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의무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죠. 그래서 자기 의견과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존 텍스트를 읽기 자료라든지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꺼리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룹 활동에서도 뭐 문서 작성이나 조사에는 적극적이지만 팀 미팅에서 영어로 논의하는 것, 토론하는 것을 주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별로 말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뭐 문화적 코드나 유머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그러면 토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 것을 마음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확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게 이런 거야? 뭐 그래서 예를 들면 Can I clarify this part? 뭐 또는 So what you are saying is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말은 이런 거예요. If I understood correctly, what you say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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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확인 질문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론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런 어려운 장벽들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간단 메모를 좀 준비하는 거예요. 질문 한 개, 그리고 흥미로운 포인트. 를 준비해서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너는 어때? 뭐 너는 어떤 걸 느꼈어? 이런 질문들을 꼭 하거든요. 너는 읽기 자료에서 아니면 교수님의 얘기에서 어떤 게 좋았어?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내가 준비했던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또는 질문 하나를 얘기해도 토론 참여가 훨씬 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 때 구조화한 노트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구조화한다는 건 뭐냐면 point, evidence, and personal insight라는 세 가지 이런 팩터로 준비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런 포인트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인사이트를. 그 내 인사이트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할 때 구조화한 노트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역할 균형이에요. 자료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 발표나 의견, 요약 담당을 자원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공부함에 있어서, 신학생이 유학함에 있어서 더 풍성한 어떤 열매들을 거두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해서 토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은 일단 완벽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짧고 간단하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완전한 문장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I think because 정도만 시작해도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문법적인 오류나 실수를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수업에서는 내가 영어를 얼마만큼 유창하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제 영어 진짜 유창하네.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 같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아이디어를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문법이 틀리든 뭐든 어쨌든 핵심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사용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긴장된다면 읽기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쉬운 발언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질문형 발언으로 처음 참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clarify what you mean by 뭐 이런 식이나 I'm curious about what you said regarding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질문은 결국에는 내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적고 토론 흐름을 이어주는 좋은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형 발언으로
처음 참여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토론식 이런 토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적인 동의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추가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I agree with what you said about A and I would like to add 뭐 이런 거. In addition 뭐 이런 거. 아니면 that's an interesting point. I wonder if 뭐 그러니까 상대 의견을 인정하고 덧붙이면 뭐 공격적으로 받지 않으니까요. 공격적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그 PPT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문화적인 코드와 토론 분위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문화적인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답보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식, 일본식의 정확한 답보다 다른 관점이 환영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관점을 얘기했었을 때 그 다른 관점이 생각보다 뭐 동의를 얻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질문이나 반론도 결국에는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로 대부분 다 받아들여집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존감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뭐 질문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내 말을 반론을 제기하네?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더 어떻게 풍성하게 할까?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이죠. 네이티브 스피커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토의를 하다 보면 내가 뭘 말을 했는데 질문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이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정말 사일런스 확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 지금 좀 어색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발언기예요. 다들 아무 말 없을 때는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발언 기회. 그리고 몸짓과 표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줌이 사실 더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면을 나한테 이거를 띄워서 자연스럽게 끊기지 않고 내 액션, 내 facial expressions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또는 yeah, 뭐 yes, right 뭐 이런 것들. 뭐 간결한 피드백으로 참여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발언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기억해서 뭐 완벽한 영어보다 짧고 분명한 핵심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질문, 요약, 부분 동의, 확장의 단계로 연습하면 안전하고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적용을 드려요. 그래서 뭐 실전 적용 팁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Yes 때 디스커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 질문 하나, 동의할 점, 비판적 의견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준비해도 수업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수업에 꺼내도 충분히 참여한 것처럼 보이고요. 사전 연습을 해보는 것도 뭐 부부가 같이 가신다면 아내하고 함께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어, 뭐라 그럴까요? 연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발언은 요약과 확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미식 토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이거 PPT를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이렇게 커트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clarifying and asking 뭐 이런 질문하기, 그래서 이해를 확인하는 거, 뭐 so are you saying that 또는 just to clarify, do you mean 어떤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것 같은 경우는 Could you explain a bit more, a little bit more about 뭐 이런 식으로 I'm curious about what you said regarding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입에 익숙한 걸로 하면 돼요. 그 근거를 묻는 거 What evidence supports that point? 또는
How did you come to that conclusion? 뭐 and 근데 conclusion이란 말 자체도 좀 그러니까 How did you come to that end?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또 동의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단순 동의, 뭐 부분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completely agree with on that. 어, 어, 또는 That's a really good point.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부분 동의 플러스 추가 의견 같은 경우는 I agree with you and I would love to also add that. 뭐 이런 식이나 I see your point, especially about, but also I also think 뭐 점점점 블라블라블라. 뭐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disagree 뭐 이런 경우, offering another view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럽게 이견을 제시하는 것들이 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see where you are coming from, but I wonder if 이런 식의 표현. 뭐 I don't agree 뭐 이런 것보다 I'm not agree with 이런 것보다는 but I wonder if 그러니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부드럽게 이견을 제시하는 뭐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t's interesting though. I have a slightly different take. 뭐 이런 식으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한다든지 뭐 What if we consider another way to look at this could be 또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은 뭐 이전 발언을 확장하는 경우 that reminds me of the reading where 뭐 이런 거 building on what you said I think 또 사례 제시는 쉽죠. 뭐 in my experience, for example, for instance,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들은 뭐 짧은 반응, 추가 질문 던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Right, 뭐 interesting point. Oh, I think so too. What do you think about? Does anyone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문으로 첫 발언을 하고 부분 동의하고 내 의견을 하고 읽기 자료 인용하고 짧은 리액션 같은 걸 하면 북미식 토론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나눔 시험 영어는 존재하는가 하면서도 또한 존재하진 않는다.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실제 영어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영어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시험 구조가 언어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IELTS, TOEFL, TOEIC 뭐 또는 수능 영어 등은 정해진 문제 유형과 제한 시간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나 글쓰기가 아니라 정답, 시간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인 영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빈줄 어휘, 문법 패턴 이런 것들이 있죠. 시험은 출제 난이도와 범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어휘와 문법 구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에는 사실 실제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영어 표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 점수에는 효과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영어는 따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영어가 실제 영어와 단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 영어도 결국에는 일상 영어의 한 부분을 사용합니다. 단지 맥락이 인위적이고 제한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영어를 기반으로 실용 영어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영어를 바라보는 균형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시험 점수를 목표로 한다면 시험 영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험 영어만 익히면 실제 대화, 학업, 업무 상황에서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실제 영어 사용 환경을 또 경험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제 영어 가기를 따라간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번 시간, 11번째 시간에 K 약사님과 이야기 나눴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나눔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나눔이 큰 유익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2026년에도 파트 3로 다시 찾아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만약에 또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3을 진행하게 된다면
2026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그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전체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